정부가 내란 김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또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이 오늘 내란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단 이유로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들었는데 오늘 이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권한 대행이라도 위헌적인 법률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얼마 전에 양곡관리법 등의 위헌성이 있는 법률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 내란 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또한 야권이 독점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위헌성이 계속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해소할 것을 또 행정부에서 국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야 간에 어떤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 상태에서는 위헌적인 그런 이유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오늘 이 권한대행께서 또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그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야당이 또 강력하게 반발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또 그 제주항공 또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해서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애도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 이것을 단순히 재표결에 이제 붙이기 전에 좀 여야가 좀 뭔가 어떤 그런 수정안이나 협의점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릴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최상목 대행이 어떤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였는데, 물론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분을 차치하고 일단 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헌법재판관 임명도 부분적으로만 했고, 네. 또 이 내란 특검, 쌍특검을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최 대행은 이제 대행에 취임하면서 자신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게 천명을 했는데, 제한적이다는 말씀은 소극적 권리를 행사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존중한다는 측면에서의 소극적 권리 행사,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생각했었는데, 오늘 쌍특검 자체를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국회로 넘기는 그런 판단을 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특검을 야당 추천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여야 합의로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합의를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피의자로서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여야가 이렇게 지리하게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특검 임명 자체를 못하면 안 되니, 그러나 국민들은 또 특검을 또 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으니까, 그러면 야당이 합리적으로 추천을 하세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전혀 다르게, 그럼 윤 대통령의 특검 수사도 여야 합의를 하면은 합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으로 그러면 검사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 계속 논의만 하다가 시간만 갈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명품백이라든지 특히 도이치 주가 조작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명백한데도 검찰은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말로 불합리한 인사가 아니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이다. 어떻게 수사받는 당사자가 또 똑같은 한 몸인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것이 뻔한데 여야 합의로서 특검을 하자, 이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고 시간만 자꾸 끄는 그런 그 윤석열, 김건희 두 피의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예. 삼권 분립에도 맞지 않는 최근한 대응의
거부권 행사는 상당히 유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국회로 다시 넘어온 만큼 방금 전 의원 말씀대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합의를 한다면 3자 추천 특검이라도 협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당의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최근한 내용의 어떤 월권적인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적극적인 권리 행사, 거부권 행사에 상당히 개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란 이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를 통과할 당시에 민주당이 제출한 그런 그 법안 내용은 3자 추천이었죠.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또 대한변협회장 등의 제3자가 이제 3명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마음을 바꿔서 민주당과 또 야권이 추천하는 이런 특검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을 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을 함으로써 오늘 뭐 이러한 제2호권 행사까지 좀 오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런 위헌적인 상태를 저는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러한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고 하면 더욱더 지금 행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제2호권 뭐 행사를 할지 조금 더 심사숙고했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지금 검찰과 그 공조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또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시 또 특검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이고 이 수사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도입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종전에 그 세 번째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아주 줄여서 2가지로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으로 14개에 이르는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또 포함을 시켰고 또 특검 추천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굉장히 위헌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으로서는 저는 제2호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좀 짧게 답변을 들어보면 3자 특검으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당내에서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그 3자가 누구냐? 과연 변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 협상하자라는 말만 하지 말고 예. 그럼 구체적인 대안을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임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계속 내란 수사에 대한 어떤 속도를 늦춘다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를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계속 이렇게 특검 자체의 임명을 방식도 제시하지 않는 채로 합의도 안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시간만 가게 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고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특검 부분은 이제 국회로 다시 넘어간 만큼 현재 우리 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개강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건설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지금 내란 수사를 특검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추천 절차와 특검이면은 할 수 있겠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기존의 검찰 수사와는 다르게 봐주기 수사가 아니고 철저히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면은 뭐 또 협상의 여지도 없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은 2명을 임명을 했고 나머지 이제 40여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임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한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럽죠.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분에 대해서 2분은 되는데 왜 1분은 안 되느냐. 전혀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도 않은 채로 2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임명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대로 반쪽짜리 임명이다.
그래서 상당히 그 국회의 합법적인 선출 또 헌법의 질서에 따라서 선출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최 대행이 부분적으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은 그 두 분은 되는데 마흔여 그 후보에 대해서는 왜 불허했느냐.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두 분은 인사청문회 때 여당은 참여를 했고요. 한 분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두 분은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여당이 참여 안 한 것은 그러면 확인이 안 된다라고 했다면 아니 그것은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인사청문회에 와서 해야 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못한 것에 대해서 탓을 해야지 왜 그것을 일방적인 여당의 불참을 근거로 해서 임명을 못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납득하지 못하고요. 예. 그래서 8인 체제로 물론 가는 것은 6인 체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완전체에 상대적으로 가까웠으니까 속도도 더 날 것이고 불안정한 체제가 조금 더 훼손이 됐다고 보지만 그래도 한 분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또 헌재가 이렇게 재판이 되고 운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의 불안전한 불씨를 계속 남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 대행께서 처음에 일성으로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국정안정, 경제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것을 위해 전력하겠다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 표명과는 상당히 좀 부분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상당히 실망을 갖고 있고 빨리 조속히 한 분의 후보자도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저희가 뉴스 초반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선별 임명은 위헌이고 즉시 3명을 다 임명해야 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최권한대행의 오늘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도 유감이고 지금 야당도 유감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례가 없는 그 임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요. 예. 이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헌법 심판이 지금 계류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한 선례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뭐 국민의힘으로서도 강한 유감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지금의 이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8일 전에 여야가 종전의 관례대로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또 여야 추천 1명, 합의 1명 이렇게 좀 3명을 계속해서 추천해오던 관례를 깨고 민주당이 지금 야당 몫으로 2명으로 그렇게 고집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동안에 임명 절차가 계속 늦어졌던 것이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되면서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니까 그때 부랴부랴 국회에서 또 청문회를 열어서 동의안을 가결시키고 바로 임명하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는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한 그런 민주당의 처사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점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행정부나 또 여당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스스로를 돌아볼 그런 생각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임명한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국회 그동안의 관례를 존중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 목 1명, 여당 목 1명 이렇게 2명을 지금 임명을 한 것이고요. 1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관행대로 여야가 합의를 하면 임명하겠다. 그러한 지금 입장을 오늘 최권한대행이 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협치를 좀 함으로써 여야 간에 합의에 따른 헌법재판관 임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그 부분에 좀 대해서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전 의원께서 조금 착각하신 게 이번에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철저히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양당의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서 2대1로 추천하고자 하는 그 합의에 따라서 추천의 절차를 밟았고 또
인사청문회까지 거쳤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선출된 것이다. 그래서 합의를 갑자기 계엄에 따라서 불리해지니까 국민의힘이 갑자기 합의 자체를 번복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팩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이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일단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좀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먼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사필 기적이기도 하고 당연히 체포영장이 발부돼야죠. 지난주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검찰의 기소장에서 나오다시피 지금 윤 대통령은 그간에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계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고 심지어 총을 쏘아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소방사령관에게 4인의 1조가 돼서 국회의원 한 명씩 끌어내라. 또 국회 본회의장 문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끄잡아내라. 또 선관위에 정보사령관 지시로 여러 30여 명의 HID 부대원들을 투입을 해서 서브 확보뿐만 아니고 선관위 직원들을 타의로 묶고 복면을 씌워서 구금해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이 나온 상태에서 즉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이 아주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듯이 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세 번의 공수처의 소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응했기 때문에 관례대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부정부패범이 아니고 내란 그 범으로서의 정말 이 국가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는 그런 그 피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공수처의 의지가 법원이 그런 내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된다. 그리고 특히 증거인멸 지금 그 한남동 간저에서 얼마나 많은 또 증거인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또 법원의 판단도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체포영장 발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게 이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수사권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불법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오늘 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사실 뭐 현역 대통령에 대한 지금 체포영장 좀 발부는 뭐 사상 초유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에서 경우에 보기에 따라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뭐 대단히 유감이다. 이제 이러한 의견을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포영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체포영장의 최종 목적은 구속입니다. 구속영장 이제 발부인 것이고 그래서 뭐 조사를 하고 48시간 이내에 석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기보다는 결국은 또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종국적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 이제 영장을 이제 그 받으려는 좀 그러한 지금 그 절차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러한 면에서 지금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또 영장이 또 발부가 되어서 또 얼마 전에 또 법원에 기소가 됐죠. 그리고 또 오늘도 또 뭐 이준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지금 그 법원에 대한 그 기소가 착착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내란죄의 그 구성 뭐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란죄의 지금 우두머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조사라는 것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번에 이루어진 그 공수처의 체포 그러니까 이 소환 요구가 18일부터 있었습니다. 18일, 25일, 29일 이렇게 또 세 차례 불응하자마자 이제 바로 체포영장을 좀 청구를 좀 한 것인데 좀 이러한 면에서 좀 다른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또 체포영장을 좀
청구할 뭐 그러한 저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고 좀 보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윤 대통령 측이나 또 여러 또 그 형법학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이게 좀 공수처가 물론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내란죄를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의 지금 아예 몸통은 내란죄죠. 그래서 이제 내란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보니까 그러한 면에서 저는 다툼의 여지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부지방법원에 그 체포영장을 청구를 좀 한 것인데 사실은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을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을 해서 공수처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도 또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송할 것은 당연히 중앙지검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지검에 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중앙지법을 향하게 돼 있는 거라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좀 보면 이게 단순히 주거지로만 한정을 해서 서부지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이 기소될 경우에 담당하게 될 중앙지법에 청구를 하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 경험적으로도 저는 그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예.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 청구를 함으로써 또 서부지방법원장이 또 민주당의 지금 추천으로 오늘 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정계선 지금 법원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오해의 여지를 공수처가 스스로 뒀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에서 좀 그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또 수사를 받는 당사자나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좀 그런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 아마 좀 짧게 발언의 기회를 한 번씩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네네. 예. 전 의원님 말씀에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죠. 그런데 그 이제 헌법재판관 출신이 서부지법 출신이라 해서 그런 식으로 억측해서 좀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의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딴직을 위해 지나지 않는다. 그런 건 좀 자제돼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공수처가 과연 뭐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오늘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서 이미 논란은 끝났습니다. 법원이 공수처는 정당하게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면서 내란죄 인지 연장선상에서 체포영장 청구는 할 수 있고 또 내란죄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그렇게 오늘 재판 결과를 했기 때문에 청구를 인용했기 때문에 그 논란은 이제 종식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좀 짧게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법에서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1심은 중앙지법으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따른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 것이고요. 지금 1월 6일까지 체포 시한인데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국가적인 그런 비극 상태에서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것이 체포 과정에서 또 어떤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서로 좀 뭐 또 윤 대통령 측이나 또한 그 공수처 측이나 서로 좀 어떤 그런 그 수사 일정을 좀 조율을 해서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원만한 그러한 진행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